리눅스는 사용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관리자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얘는 프로그램 설치, 그 다음 환경 설정, 그 다음 사용자 추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 거고, 일반 사용자 우리가 일반 사용자, 지금 현재 일반 사용자는 누구 있냐면 우분투 만들 때에 저는 우분투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홈 디렉토리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홈 디렉토리에서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서 뭔가 파일을 생성하거나 뭐 복사하거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눅스에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리눅스에 이번에 etc라는 디렉토리가 있었어요. 얘는 리눅스 전체의 환경 설정과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예요. 중요한 디렉토리예요. 그러면 etc 밑에 보면 passwd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가 확정지 없어도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있는 파일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사용자 정보 뭐 있는지. 방금 전에 우리가 명령어 있었죠?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etc passwd. 그러면 사용자 정보가 있는 파일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죠? 사용자 정보. 자, 봅시다. 사용자 정보. 맨 위에 가보세요. 맨 위에. 누가 있냐면 루트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 쭉 있고 뭐가 많네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뒤에서 두 번째 보니까 우분투가 있네요. 저는 우분투를 처음에 설치할 때 사용자 이름이 우분투였어요. 그래서 우분투가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이름으로 생성이 되어 있으면 다른 이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사용자의 정보가 있는 파일이에요. passwd 파일입니다. 자, 우분투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우분투 다음에 1000 돼 있는데 혹시나 번호가 100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자의 고유 번호입니다. 오라클로 치면 뭐 기본키, 사용자를 구분하는 거. 실제적으로 리눅스는 사용자를 구분할 때 저거 번호로 구분해요. 사용자 번호. 그래서 사용자 생성할 때 번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라클은 뭐 1001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 1000번은 해당 사용자의 그룹 번호예요. 자, 리눅스는 사용자, 일반 사용자는 뭐, 한 개 이상의 그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 이상이란 말은 여러 그룹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룹은 이게 현재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쇼핑몰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래도 부서가 있겠죠. 뭐 고객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상품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문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뭐 회계 매출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기능을 별도로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는데 그걸 나눠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룹으로. 상품 그룹, 주문 그룹, 그 다음 기타 회계 그룹, 그 다음 고객 관리. 그래서 그룹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도 마찬가지로 그룹 번호가 있어요. 그룹을 구분할 수 있는 번호. 그게 그룹 번호예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우분투는 그룹 이름입니다. 그룹명.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 사용자를 추가할 때 뭔가 옵션을 지정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룹 이름이 지금 현재는 우분투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 기타 정보, 뭐 기타 정보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는 뭐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경로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다르게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건 시스템 사용자들인데 요놈들은 홈 디렉토리가 다른데 지정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는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홈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 배시는 우리가 리눅스는 유니스 또한 마찬가지로 얘는 기본이 CLI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CLI 환경은 뭐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명령어를 해석해 주는데 명령어를 해석해 주는 기능을 우리가 보통 쉘이라고 합니다. 쉘, 명령어 해석기. 리눅스는 기본 핵심이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핵심,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걸 커널이라고 하고 다음처럼 치면 엔진이에요. 엔진. 그 다음에 엔진 위에 뭐가 있냐면 쉘이가 있어요. 쉘 뭐냐면 명령어 해석기예요. 기본적으로 CLI 환경이니까 사용자 입력 명령을 해석하는데 거기도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용자는 배시 쉘이라는 명령어 해석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시라고 되어 있어요. 배시. 자, 그게 기본적인 사용자의 정보예요. 사용자명, 번호, 그룹 번호, 그룹 이름, 디렉토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가 사용자 정보. 그 다음에 etc 밑에 이거는 사용자의 비밀번호. 이제 비밀번호. 우리 앞에 리눅스는 사용할 때 로그인해서 들어오죠.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얘가 만약에 우리가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면 테이블에 컬럼이 뭐 사용자 ID 컬럼이 있을 거고 비밀번호 컬럼이 있을 겁니다. 얘는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부팅할 때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얘도 P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자, 이제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허가 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거부. 왜냐면 비밀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그래서 뭐 관리자 외에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 외에. 일반 사용자들은 비밀번호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자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이렇게 접속하세요. 명령어가 SU입니다. 이번에 맨 처음에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했었죠? 본인 관리자 비밀번호 SU 한 다음에 관리자 비밀번호 처음에 설정했던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제가 쉬운 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개인정보 중요한 것도 없어요. 해킹 당해도 걸릴 게 없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관리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프롬프트 내용을 보셔요. 프롬프트도 바뀌었습니다. 자, 관리자 앞에 이제 이름이 우분투에서 루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 디렉토리가 우분투가 접속했을 때는 필드에서 여기가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지만 이제는 접속자가 달라졌어요. 접속자가 달라졌어요. 관리자가 어디? 우분투 디렉토리 있습니다. 관리자의 홈 디렉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관리자가 접속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누구?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프롬프트 모양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비밀번호를 봅시다. etc shadow. 자, 그러면 비밀번호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분투 비밀번호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비밀번호예요. 자, 저는 우분투의 비밀번호를 숫자 1, 6개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건 영문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가 몇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50자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영문자 뭐 암호화되어서 기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관리자 비밀번호랑 우분투 비밀번호가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분투 비밀번호랑 관리자 비밀번호가 똑같이 1, 6개입니다. 그런데 암호화되어 있는 문자열은 각각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동일한 암호화 코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회원가입을 했어.
그러면 손흥민이는 비밀번호가 1234예요. 이강인이 비밀번호 1234.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응? 응? 그런 게 있어. 자, 손흥민이 비밀번호 1234, 이강인 비밀번호 동일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동일한 뭔가 함수를 이용하거나 동일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얘가 암호화시키면, 만약에 1234를 암호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0000 뭐 ABC 이렇게 암호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얘도 ABC 이렇게 됩니다. 암호화를 시켰어도 같은 문자로 암호화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암호화를 시키면.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의 비밀번호가 뭔지 알면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는 사람의 비밀번호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된 문자열을 보면. 네? 동일한 문자열이다 하면 같은 비밀번호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리눅스는 그러면 왜냐 리눅스는 첫 번째가 보안이 중요해요. 왜냐? 사용자가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사용자 관리를 위해서 보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암호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뭐 암호화를 시켜요. 완전히 유추할 수 없게끔. 얘는 동일한 비밀번호인데 얘는 뭐 나머지 다른 문자로. 그러면 비밀번호가 이 사람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치더라도 이 사람 비밀번호 뭔지 유추하기 힘들어요. 왜냐? 다른 문자에다가 문자 개수를 보십시오. 문자 개수가 제가 볼 때 50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문자가. 그럼 얘를 유추하려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 이걸 보고 우분투 비밀번호가 1, 6개구나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이 자리에 없고 저기 어디 미국에 뭐 FBI를 가 있든지 뭐 그런 데 가 있겠지. 그래서 리눅스는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암호화도 시키고 같은 비밀번호라도 암호화되어 있는 코드가 그리고 코드가 만약에 뭐 한 5자리, 10자리 이내면 또 유추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코드가 너무 길어요. 암호화된 코드가. 이걸로는 도저히 유추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손흥민이랑 이강인이가 싸웠다며. 그래서 졌다며. 내용 몰라? 응? 오늘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인터넷에. 그 뭐지? 요르단 전 이전에 둘이서 싸웠대 치고받고. 그래서 손흥민이가 손가락에 붕대 감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손흥민 파하고 이강인 파가 싸우고 난리가 났어. 누가 문제냐 이래가지고. GROUP 얘들도 아니고 왜 싸우노? 응? 그깟 공놀이가 뭐라고? 응? 공놀이가 뭐라고 싸워서. 자, 그룹이 있어요. 그룹. 얘는 그룹 정보. 아까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 한 개 이상 그룹이 지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 이렇게 커서가 어디 가버렸어요? 커서가 왜 안 먹지? 오 마이 갓. 커서가 사라졌네. 자, 캡, ETCB 때 이제 GROUP 이러면 그룹 정보예요. 자, 우분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건 우분투 그룹의 1000번 아이디 값이 고유 번호가 1000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가 PASSWD 그 다음 섀도우 그 다음 그룹.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보려면 이 파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관리자만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자만 레이드할 수 있다. 내용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사용자 추가하고 뭐 이런 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자, 어저께 본 내용이 우리가 etc라는 디렉토리는 리눅스의 환경 설정, 전체적인 환경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디렉토리예요. 거기에 그래서
뭔가 설정 파일, 그 다음 정보 파일 그런 것들 중요한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가 etc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PASSWD는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고 섀도우는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건데 어차피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밀번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룹은 그룹 정보 그렇게 들어있는데 오늘은 사용자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추가 책은 186페이지 사용자 추가 사용자 추가 186페이지입니다. 사용자 추가 왜? 커서가 없어졌어? 다시 껐다 켜봐라. 응? 가상머신 응? 끄고 다시 껐다 켜봐. 다시 켜봐라. 사용자 추가 관리자만 사용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사용자 추가를 못합니다. 그럼 관리자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관리자 전환 저번 시간에 했어요. SU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접속 이름 바뀌었죠. 루트가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누가 접속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접속한 사용자가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관리자가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책에 사용자 추가를 보면 명령어가 유저, add 유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자명. 첫 번째 방식, 사용자를 추가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자, add 유저, 그 다음 한 건 떼고 추가하고자 하는 사용자명 입력하면 됩니다. 어떤 사용자 추가해볼까요? add 유저, 사용자 이름은 스프링, 봄이 오니까 스프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이라는 사용자를 추가해요. 그럼 얘는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용자명은 스프링이고 그 다음 그룹명도 스프링입니다.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한다고 했죠. 방금 전에 지금 사용하는 add user 명령문은 사용자를 추가하는데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그룹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룹 자동으로 생성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dd user 자 스프링 물어봅니다. 자 메시지가 노티스가 나오죠. 스프링이라는 사용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은 새 그룹 스프링도 같이 추가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 이름 스프링을 위에 있는 그룹은 동일한 사용자랑 이름이 동일한 그룹을 자동으로 추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그룹의 그룹 넘버는 1001번이에요. 저는 1001번이지만 1001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유니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 스프링의 구유 넘버는 1001번이네요. 위에 거는 그룹, 밑에 거는 사용자 명입니다. 자, 추가한 사용자를 그룹 스프링으로 지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홈 밑에 스프링이라는 홈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의 디렉토리는 홈 밑에 스프링 해서 사용자 명하고 동일한 디렉토리 자동적으로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을 추가하니까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도 홈 밑에 스프링. 그 다음 자, etc 밑에 스케일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etc 밑에 스케일이라는 디렉토리는 우리가 저번에 LS, ALS에 시스템 설정 이런 게 있었죠.
처음으로 시작한 거 있었죠. 그게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마다 환경 설정 파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etc 밑에 스케일이라는 디렉토리 있어요. 거기에 있는 환경 설정 파일들을 홈 디렉토리로 복사해 온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파일을. 암호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세요. 이름 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엔터 해서 그냥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인본명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엔터 쳐서 넘어가면 됩니다. 추가가 됐어요. 새로운 사용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되냐. 우선 사용자 정보 파일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추가된 사용자가 있는지. 그러면 어저께 해서 etc bass 그랬더니 새로운 사용자 정보가 나와 있죠. 저는 이름이 스프링이고 스프링의 고유 넘버는 1001번. 그 다음 뒤에 거는 스프링이라는 그룹의 고유 넘버입니다.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가 홈 밑에 스프링에서 있습니다. 뒤에 그룹 이름은 얘는 생략되어 있네요. 그룹 이름이.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한번 확인은 해볼까요? 우리가 어차피 암호화되어 있는 코드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비밀번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섀도우. 그랬더니 스프링의 비밀번호가 또 암호화 코드로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가 저는 스프링입니다. 우분투와 스프링에 지금 현재 저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했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가 암호화 코드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보안 때문에. 그 다음에 그룹 요거 볼까요? 그룹 정보 cat etc group. 그러면 스프링이라는 그룹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그룹. 우리가 방금 전에 add user 해서 만들면 이 명령어를 이용하면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그룹을 자동으로 생성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할 건데 홈 디렉토리에 스프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홈 디렉토리를 보면 됩니다. 홈까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ls l 어디 홈을 봐야 되겠네요. 홈. 그러면 우분투는 기존에 있는 거고 스프링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그냥 두고 저는 컴퓨터를 한번 다시 껐다가 켜볼게요. 로그아웃. 이래 놓고 데프팅을 해봅시다.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스프링이, 추가 스프링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2명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우분투와 방금 전에 추가한 스프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으로 제가 접속 한번 해볼게요. 오늘 출근하는데 그 냇가에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때를 모르고 날씨가 따뜻해서 봄인 줄 알고 꽃이 피어버렸어. 내일 아침에 영하로 떨어진다던데 죽으면 어떡하지? 응? 지금 화분에 담을까? 스프링으로 제가 접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뭐 설정하는 게 나오죠. 완전히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처음에 우리가 우분투 설치하고 나서 우분투 사용자로 접속했을 때 뭐 처음에 설치했죠.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사용자마다 뭐 설정을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마다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설정을 다르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요. 이렇게 찾기도 초기에 처음에 우리가 우분투 설치되어 있던 그 상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시 이제 로그아웃 사용자를 바꿔서 로그인 하겠습니다. 우분투로 다시 저는 되도록 할게요.
그게 방금 전에 봤던 게 이제 사용자 추가하고 나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사용자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8888T에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네요. 옵션 사용.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저기 비밀번호 정보를 보면 지금 있죠. 우분투하고 스프링하고 관리자만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비밀번호 자리에 별표가 되는 거 비밀번호 설정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사용자가 우분투랑 스프링밖에 없죠. 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만 앞에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 사용자들이 있지만 비밀번호 설정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부팅할 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추가 또 이번에는 add user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gid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하나 붙었습니다. 옵션이 붙었는데 잘 보세요. 옵션에 하이픈이 이번에는 두 개 붙었습니다. 두 개. 응? 두 개 붙었어요. 자, 그걸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요건 뭐냐면 사용자를 앞에 첫 번째 방식으로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처음 방식으로 사용자를 추가하게 되면 계속 사용자 명하고 똑같은 그룹을 계속 만들어요. 쓸데없이 그룹을 계속 생성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룹을 생성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그룹에 그냥 지정할 거예요. 그룹 안 만들고. 그러면 기존 그룹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존 그룹 정보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캣에서 이 뜻이 아까 GROUP가 그룹 정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그룹 있죠? 시스템에 관련된 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만든 그룹은 우분투가 있고 스프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만든 그룹. 사용자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된 그룹입니다. 그러면 그룹 번호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현재 기존 그룹이 우분투가 있고 얘는 1000은 1000번입니다. 이거 사용자 아니에요. 사용자 명과 똑같은 그룹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생성한 스프링은 1001번. 그러면 그룹을 새로 안 만들고 기존 그룹에 지정하면서 사용자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dd user -gid 그룹 번호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럼 우분투 그룹에 지정할까요? 우분투 그룹. 사용자 이름은 뭘로 하지? 사용자 이름. 뭘로? 내 생각이 안 나네. 사용자 이름. 몰랐고. 빨리 아무거나 얘기해봐. 머리가 지금. 너무 이르지 않나? 있어요. 응? 빨리, 여름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벌써? 봄 기분에, 썸머로 하겠습니다. 이래 놓으면, 얘는 보세요. 얘는 사용자 이름은 썸머고, 그룹은 기존 그룹인 우분투입니다. 기존 그룹. 새로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분투에 지정한 겁니다. 우분투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추가해 봅시다. 자, add user -gid 우분투가 1000번 새로 추가할 사용자 이름은 썸머입니다. 뭐 물어보죠. 비밀번호. 나머지는 엔터. 정보.
확인해 봅시다. cat etc passwd. 아까 처음에 추가했던 거는 스프링,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추가했던 썸머가 있죠, 썸머. 썸머는 1002번이에요. 얘가 그룹 아이디인데, 그룹 아이디가 뭐, 우분투의 그룹 아이디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제 안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똑같고, 비밀번호 볼 필요 없고. 자, 그룹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정보에는 썸머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스프링하고 우분투만 있어야 됩니다. 썸머는 이제 안 만들었어요. 계속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그룹을 생성하면 낭비니까 필요한 그룹을 몇 개만 지정해 놓고 거기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홈 디렉토리, 홈 여기 살펴볼까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썸머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썸머 사용자명은 썸머고 그룹은 우분투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앞에 거는 사용자명과 동일한 그룹들은 우분투 스프링인데 얘는 안 그렇죠? 사용자명은 썸머, 그룹은 우분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썸머 사용자의 그룹 정보를 보고 싶다. 이제 뭐 PASSWD 이거 안 하고 그룹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명령어가 있어요. 사용자의 그룹명 확인 이러면 뭐 GROUPS S가 붙습니다. 뭐 사용자명. 그러면 썸머의 썸머 사용자의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썸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룹 S가 붙어요. 그룹스 해서 S가 붙습니다. 명령어가 봅시다. GROUPS 뭐 썸머. 그러면 앞에 나오는 거 사용자 이름이에요. 그 다음 얘는 이종 그룹인 우분투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분투 그룹 정보도 한번 볼까요? 우분투는 그룹이 좀 많아요. 제가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분투는 그룹이 많습니다. 우분투는 우분투 기본 그룹 있고, 어드민 그룹, 뭐 CD롬, 슈드, 기타 등등 그룹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우분투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룹이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룹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그 얘기. 그게 그룹을 인정해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그 외에 사용자 번호 그다음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그렇게 잘 안 쓰니까 그룹을 지정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한번 그 다음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룹을 변경 한번 해볼까요? 그룹 사용자의 그룹 변경 이걸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썸머라는 사용자는 그룹이 우분투예요. 근데 썸머라는 사용자 부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책에는 191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책에는 그룹 변경이 초반에 있고 그룹이 변경이 없네. 이렇게 합시다. 그죠? 모드 G 그다음 그룹명 사용자명 이렇게 됩니다. D 옵션 그러면 그룹을 변경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저 MOD 자 방금 전에 했던 썸머가 우분투였죠? 스프링으로 하는 그룹으로 변경해줍니다. 썸머를 이러면 썸머의 그룹이 스프링으로 변경됩니다. 한번 변경해볼까요? 봅시다. 유저, MOD. 자, 옵션, G 옵션입니다. 자, 변경할 그룹 이름은 스프링.
자, 사용자명은 썸머. 자, 그러고 나서 방금 전에 했던 그룹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썸머 바꿨는지. 그러니까 아까는 우분투였는데 스프링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변경. 그 다음에 우분투 방금 전에 우분투 그룹 있죠? 우분투 보세요. 우분투 그룹이 많아요. 자, 그럴 때에 맨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걸 기본 그룹이랍니다. 디폴트 그룹. 기본 그룹. 무조건 어쨌든 한 개 이상의 그룹이 있으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걸 부가 그룹이라 해요. 부가 그룹. 뭐냐면 우분투 사용자는 기본 그룹, 기본 본인이 속해 있는 기본 부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많이 해서 다른 부서에도 파견 가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그룹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분투. 그래서 우분투는 맨 첫 번째 오는 그룹명이 기본 그룹이요. 나머지는 부가 그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스프링도 부가 그룹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부가 그룹 지정. 부가 그룹 추가. 부가 그룹 추가. 그 전에 사용자 한 개 더 만듭시다. 요걸로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자를 하나 더 만들게요. add user 사용자를 뭘로? 애플 PPL 아니에요. 이거 뭐 진짜 과일입니다. 프루트 상호명 아니고 과일 응? 썩은 사과 말고 진짜 오리지널 사과 애플 애플이라는 사용자 추가하세요. 그 그룹명도 자동으로 애플이 됩니다. add 자꾸 유저 애들을 하려야 돼. add 유저 APPLE 그래 놓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애플이라는 그룹 정보만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그룹 정보. 애플은 저는 1002번입니다. 애플의 그룹 정보예요. 요거는 사용자 정보 아니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현재 누가 그룹 할 건데 있고 애플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1002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룹은 3개입니다. 썸머가 지금 기본 그룹이 스프링으로 방금 전에 변경을 했습니다. 썸머가 스프링에 속해 있습니다. 그쵸? 썸머의 그룹은 스프링. 그러면 썸머 사용자에게 부가 그룹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부가 그룹 뭐냐면 애플로 썸머가 기존 그룹이 스프링인데 거기 추가로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부가 그룹. 자, 그거는 명령어가 유저 mod. 잘 보세요. 대문자지입니다. 그룹명 사용자명. 항상 그룹명이 먼저 나와야 돼요. 맨 마지막에 사용자명입니다. 순서가. 얘가 반대로 돼버리면 이상하게 꼬여요. 응? 반대로 돼버리면. 썸머 사용자한테 부가 그룹을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유저 mod 문자 지옵션 애플 누구 썸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썸머는 스프링이 기본 그룹이고 부가 그룹은 애플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썸머는 이렇게 봅시다. 유저 mod 대문자 지옵션 애플 누구한테 썸머에게 CROUPS 썸머 보면 아까 얘기했죠. 썸머는 첫 번째 스프링이 기본 그룹이고 애플이 부가 그룹입니다.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부가 그룹이 없을 때에 지정하는 거고, 만약에 또 부가 그룹 또 추가하고 싶어요. 우분투. 그러면 유저 mod A 옵션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우분투 썸머. 이러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A 옵션 안 붙이면 그냥 부가 그룹이 하나만 되는 거예요. A 옵션을 붙여야 누적돼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추가입니다. 추가. A 옵션. 뭐예요? A 옵션 한 개 더 붙이는 거. 그러면 애플 우분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유저 mod A에다가 뭐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 말이요. 부가 그룹을 또 추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분투라는 그룹으로 추가할까요? 누구? 썸머에게. 어우, 유저 뭐다. 어디? 저지 A 우분투 썸머 물 뭐가? GA 이렇게 나오네. AG 이렇게 붙입시다. 얘 거 왜 뭐 그걸로 인식 못하지? 이러면 되네. A가 앞에 붙어야 되네. 원래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네요. AG 해야 됩니다. AG 그렇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BROUPS summer 이러면 뭐 스프링 우분투 애플 이렇게 되네요. 스프링 우분투 애플. 왜 우분투가 앞으로 갔을까? 원래 ABC 순서대로 정렬되는데 희한하네. 아까 우분투 사용자에는 여기는 ABC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데 얘는 정렬이 왜 스프링 우분투 애플 이렇게 됐지? 한 개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왜 저래 될까? 아까 뭐 기존에 있는 사용자를 그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분투처럼 ADM 하나 추가해 볼까요? ADM DR PS 순서가 뒤에 추가되는 게 먼저 오는가 보네요. ABC 정렬 아니고 뒤에 추가되는 게 앞 순서가 부가 그룹은 먼저 맨 마지막 거는 처음에 추가된 거고 그러네요. 순서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렬이 이렇게 정렬이 되네요. 최근에 추가된 부가 그룹이 먼저 옵니다. 스프링은 기본 그룹이고 본인 기본 그룹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는데 얘 부가 그룹만 순서가 바뀝니다. 정렬이 최근 순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부가 그룹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 이제 사용자 삭제가 어저께 그걸 빼먹었네. 우리 어저께 파일 삭제 RM이 있었죠? 그렇죠? RM은 파일명에서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RM에 R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디렉토리명 이렇게 얘는 디렉토리 통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디렉토리 자체 이런 디렉토리 포함해서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 한꺼번에 지우는 건 R이라는 옵션입니다. 한번 볼까요? R 옵션. 자, 지금 현재 우분투 홈 디렉토리에 있는데 요거 PD 디렉토리를 디렉토리 자체 통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디렉토리 밑에 파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RM, R 옵션 붙여야 돼요. PD 이러면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럼 디렉토리 삭제가 됩니다. PD 디렉토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PD 디렉토리에 뭐 디렉토리 다른 하위 디렉토리도 있었고 파일도 있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R 하면 안에 파일이 만약에 내용이 있는 파일이면 막 메시지가 나와요. 무슨 파일인데 삭제하시겠습니다.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 테스트할 때는 내용이 없는 빈 파일들만 있어서 안 물어봅니다. 원래는 물어봅니다. 그럼 파일에 내용이 많으면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는 거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삭제하겠다 그러면 RM에 F 옵션을 붙입니다. F 옵션은 뭐냐면 포스의 약자예요. 뭐 강제로 삭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 무시하고 강제 삭제. 실제로는 앱 옵션은 조금 위험합니다. 무조건 그냥 강제로 삭제하는 거니까. 자, 이건 파일이고 사용자 삭제도 보겠습니다. 사용자 삭제 유저. 사용 변경.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R 옵션이 있습니다. R은 리컬시브의 약자예요. 포함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위를 다 포함한다 그 얘기예요. 얘는 뭐 사용자 정보만 삭제. 얘 거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와 정보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사용자의 정보만 로그인할 정보만 삭제를 하고 홈 디렉토리는 남겨둡니다. 해당 사용자가 뭐 작업한 파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인 R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작업한 그 해당 사용자 홈 디렉토리 있죠? 폴더 자체도 그냥 다 삭제하겠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흔적을 없애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를 한번 삭제해 볼까요? 맨 마지막 사용자인 썸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막 그룹 여러 개인 썸머 삭제해 볼까요? 그러면 유저 R 옵션을 이용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썸머. 그러면 썸머가 삭제가 됩니다. 밑에 있는 건 그냥 경고 메시지 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리눅스에 사용자를 추가하게 되면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쌓이는 디렉토리가 저기예요. var/mail 해서 거기에 뭐 해당 메일에 대한 뭐 접속 뭐 로그 뭐 이런 게 쌓이는데 우리는 지금 메일 발송을 직접적으로 안 하니까 그게 찾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만들어서 써라 그 얘기인데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삭제됐는지 정보 한번 봅시다. PASSWD에 썸머가 삭제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우분투하고 스프링하고 애플이에요. 애플. 우분투, 스프링, 애플. 각 사용자의 고유 번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도 한번 살펴봅시다. 홈 디렉토리까지 삭제가 되어 있는지. 홈 디렉토리도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아있는 건 우분투, 스프링하고 애플 요거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사용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아까 스켈이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볼까요? 스켈. 뭐 사용자 추가할 때마다 스켈에서 뭔가 파일을 복사해 온다 했는데 스켈 디렉토리는 여기 있어요.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스켈이라는 디렉토리는 환경 설정 파일들의 원본이 있는 거예요. 환경 설정 파일 원본이 있는 디렉토리예요. 그러면 사용자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복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홈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사용자를 쭉 만들죠. 맨 마지막에 리눅스가 뭐 하냐면 cp etc 밑에 스켈 밑에 있는 뭐 모든 파일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파일 별표하면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어디로 사용자의 만약에 우리가 어디 썸머였으면 썸머로 복사한다 이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사용자 추가하고 그룹 추가하고 홈 디렉토리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홈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리눅스가 자동으로 etc 스켈 밑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홈 디렉토리에 썸머라는 디렉토리로 싹 복사해온다면 모든 파일들. 그러면 etc 밑에 스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lsl etc 밑에 sk 스켈.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왜냐면 얘는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AL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보이죠? 업이 붙은 게 시스템 파일입니다. .crc, 프로파일 이런 것들. 근데 리눅스가 처음에 리눅스가 부팅을 하게 되면 etc 밑에
그냥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전체적인 리눅스의 전체적인 환경 설정 있죠. 그걸 먼저 읽어옵니다. 리눅스 시스템 자체의 기본 환경 설정 파일을 먼저 읽어와요. 그 다음에는 접속한 사용자 있죠. 우리는 항상 우분투로 접속을 합니다. 그럼 우분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가서 프로파일을 읽어오고 그 다음 -rc라는 파일을 읽어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두 개가 환경 설정 파일이야. 그 중에서 -rc는 말 그대로 명령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럼 명령어에 관련된 것들은 뭐냐면 어떤 명령어?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는 bash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이고 프로파일은 기본 보통 우리 윈도우에 있죠? 윈도우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JDK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게 있었습니다. JDK 설치하고 나서 컴파일 하기 전에 환경 변수 설정했을 거예요. 윈도우에. 왜냐면 자바 컴파일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자바의 폴더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들어가서 거기에 빈 폴더에 들어가서 자바 C 해서 컴파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윈도우에서 아무 폴더에나 가서 컴파일 할 수 있는 건 그걸 윈도우의 환경 변수 설정에 자바의 명령어 자바 C 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어떤 폴더에 가서든지 컴파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파일만 있으면.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게 리눅스에는 프로파일입니다. 환경 변수 설정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한 게 프로파일. 어쨌든 사용자를 추가하게 되면 거기 ETC 및 스퀘일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자동으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복사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거는 파일을 텍스트 편집하는 명령어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책은 어디 갔나 에디터 사용해 책은 58페이지 VI 명령어 사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VI 에디터 VI 에디터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리눅스 우분투는 워크스테이션 버전이라서 저번에 제가 한번 봤었죠. 파일 편집기가 어디 있을 텐데. 급하면 그걸 사용하면 돼요. 기본 문서 편집기 어디 있니? 텍스트 편집기. 요걸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실무에는 이 환경 아니라고 했습니다. UI 환경이 없어요. 접속하면 터미널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터미널 환경에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려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돼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텍스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사용하는 게 책에 158페이지에 VI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얘는 명령어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림에 보면 VI 편집기가 얘가 좀 사용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을 봅시다. 그림 책에 있는 그림 요렇게 생긴 그림 VI 터미널 창에서 사용하는 편집기입니다. 자, 이거 조금 복잡해요. 그럼 봐야 돼요. 조금 복잡하니까. 자, 얘는 VI에서 실행을 하면 맨 처음에 실행할 때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명령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얘는. 자, 그러다가 내가 글자, 텍스트를 입력할 거면 이제 입력 모드,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입력 모드, 편집 모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령 모드에서 I나 A 키를
클릭하면 됩니다. 키보드에 I나 H, 뭐 인설트 한다든지 어펜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편집을 합니다. I나 H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ESC를 누르게 되면 다시 명령 모드로 빠져나와요. 이 명령 모드는 우리가 프롬프트 모양이 있는 요거 아니에요. 편집기의 명령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안 보여요. 자, 그런 다음에 원래 우리가 프롬프트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 ESC 키를 누른 다음 명령 모드 진입해서 거기에 콜론 찍고 저장할 거면 W, 그 다음에 저장하고 종료는 Q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 취소가 I가 아니고 느낌표 이게 바꿔졌어요. 거꾸로 됐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취소 느낌표 봅시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선 처음에 VI 편집키 급할 땐 VI 편집키를 써야 되니까 자, 명령어가 VI 파일명. 자, 이렇게 되면 뭐 파일이 없으면 해당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얘는 잘못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자, VI VI 자, 이름을 abc.txt라고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관리자입니다. 접속자는 관리자고 위치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항상 뭔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리눅스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접속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어떤 디렉토리 있는가. 안 그러면 그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만들었다가 엉뚱한 디렉토리 만들고 나중에 막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만들기 전에 누가 접속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디렉토리가 어디인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abc라는 파일이 새로운 파일이네요. 이 상태가 커서가 위에 깜빡깜빡한데 이 상태가 명령 모드예요. 여기서 뭐 입력해서 입력 안 됩니다. 여기 명령 모드.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 편집을 하려면 아까 뭘 클릭하라고 했죠? I나 H. I나 H. 클릭해 봅시다. I나 H를 클릭. 그래 놓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I나 H를 클릭. 뭐가 잘못되어 있어? 왜 이럴까?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쓰세요. 저는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시. 뭘 잘못 누르면 A나 I키 누르고 뭐 입력하지? 이런 거. 자, 글 다 입력했습니다. 응? 글 다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만지지 말고. 학습이 사투리 많이 학습했나 보다. 지역 경남 지방 사람들이 학습을 많이 시켰나 봐. 그러니까 걔도 이제 학습을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면 사투리를 인식하는 거지. 자, 봅시다. 써놨죠? 지금 내용을 VI로 열어서 아까 자 VI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명에서 어쨌든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뭐 편집하기 위해서는 편집 입력 모드로 전환 입력 모드 전환은 뭐 A나 I키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입력했어요. 다 입력하면 이제 다시 어디 명령 모드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ESC 눌러야 돼요. ESC 명령 모드 전환 명령 모드 자 ESC 누르고 자 그 다음 저장하고 종료
저장하고 종료. ESC 키 누른 다음에 콜론 찍고 WQ입니다. 자, 콜론 찍고 콜론 있습니다. 세미콜론 아니에요. 그 다음 순서대로 W. 그 다음 순서대로 Q. 엔터. 봅시다. 여기서 입력했습니다. 이제 명령 모드로 빠져나오기는 ESC. 여기서는 몰라요. 여기서 콜론 클릭하세요. 콜론을 클릭하면 이제 커서가 밑에 깜빡깜빡해요. 응? 콜론 ESC 키 누르고 순서대로 한꺼번에 같이 누른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ESC 키 그 다음 콜론 누르면 밑에 커서가 깜빡하면 그때 뭐 W는 뭐 저장이고 Q는 종료예요. 그러고 엔터. 다른 키는 누르면 안 됩니다. 응? 다른 키 누르면 안 돼요. 다시.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abc.txt 다시. 자, 여기서 입력하려면 A나 I키 누르고 저거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빠져나오기 ESC 키 클릭하고 콜론 찍으면 ESC 키하고 콜론 찍으면 밑에 커서 깜빡입니다. W Q 하고 엔터. 간단하게 뭐 텍스트 파일 뭐 하나 간단하게 수정할 거면 VI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긴 거 만약에 내가 리눅스에서 자바 컴파일 할 건데 소스 코드 많이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내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리눅스로 수정한 파일을 전송을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긴 거는 내용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왜냐면 VI는 컨트롤 C부터 컨트롤 V 뭐 편집 이런 걸 다 명령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명령으로. 키가 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랑 또 달라요. 내용이. 그 편집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정할 것들 있죠. 간단하게 메모를 할 것들은 VI에서 이용하고 나머지 수정 파일이 내용이 많은 건 본인이 작업한 노트북에서 하고 나중에 리눅스로 해당 파일을 전송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간단하게 편집하는 거. 그러면 연습을 하세요. VI 뭐 abc.txt 또 A나 I 키 누르고 수정했는데 수정한 걸 저장 안 하고 종료시킬 거예요. 수정한 거 저장 안 하고 그건 또 ESC 키 누르고 Q입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면 취소하고 종료는 Q하고 느낌표입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엔터 하면 내용을 보면 abc.txt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정한 사항이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VI 편집기 책의 158페이지 그림은 느낌표여야 되는데 걔가 I로 되어 있어. 소문자 I 취소 옆에 느낌표 소문자 I가 아니고. 자, 지금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책은 또 책의 페이지가 책의 193페이지 파일과 디렉토리 소유와 허가권 변경 거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접속자는 관리자고 여기가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LSL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가 우분투 홈 디렉토리인데 지금 관리자를 접속해서 우리가 abc.txt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얘가 루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관리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우분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디렉토리인데 관리자로 접속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분투가 얘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가 없어요. 관리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변경하는 걸 할 거예요. 자, 우분투로 전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했네. 사용자 전환을 안 해. 빼먹었네. 중요한 문제. 6번. 사용자 전환. 이제 사용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전환하는 거예요. 사용자 전환은 명령어가 su 사용자명. 얘도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이펀이 붙어 있는 거. 자, 그냥 su 하게 되면 무조건 관리자로 전환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일반 사용자면 su 다음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 옵션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옵션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옵션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자를 전환하는데. 자, 옵션이 붙어 있는 거, 옵션이 안 붙어 있는 거 사용자 전환할 때 차이점을 저번에 들은 사람은 알고 있을까? 이거 내가 몇 번 강조한 건데. 원호. 두 개 차이점. 사용자 전환할 때 하이픈 붙일 거가 안 붙일 거의 차이점. 기억 안 나? 응? 어디서 검색하지 말고, 찾지 말고, 어? 못 적어놨어? 못 적었다고? 엄청 중요한 거라고 내가 했을 텐데.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도 얘는 기억 나야 될 텐데. 마이 갓. 그 다음 누구 또? 배구? 이거 차이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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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주 퍼펙트하네. 퍼펙트합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사용자 전환을 하는데 사용자만 전환하는 거예요. 사용자만 전환. 위치 변화는 없습니다. 어디 위치 있는지 위치는 그대로. 두 번째는 사용자를 전환하면서 해당 사용자의 환경 설정 파일을 새로 읽어오고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자동 이동. 요게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접속자가 관리자네요. 접속자는 관리자. 그 다음 위치는 홈 우분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전환을 할 거예요. 우분투 사용자로 전환 안 할 거고 아까 우리가 추가된 사용자가 애플 스프링이 있네요. 스프링 사용자로 전환할 겁니다. 만약에 스프링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접속자는 스프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스프링 2가 골뱅이 버추얼박스 어쩌고저쩌고 있고 위치가 우리가 프롬프트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위치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대로 있어요. 위치 이동이 없이 우분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커서 모양이 일반 사용자니까 우분투에 $사인 기호 이렇게 됩니다. $사인 기호 어디? 그러니까 접속자는 스프링이 되는데 스프링이가 어디? 우분투 디렉토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용자의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su에 하이픈을 붙이면 스프링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접속자는 스프링입니다. 그런데 디렉토리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스프링이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자동으로. 하이픈을 안 붙이면 스프링이가 사용자만 전환하고 디렉토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디렉토리 있는 거예요. 남의 디렉토리. 스프링이가 우분투에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남의 홈 디렉토리에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프링으로 전환할 때 하이픈을 붙이면 자 스프링 접속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전에 만약에 지금 현재 접속자 관리자인데 이 상황에서 관리자가 스프링에 뭔가 환경 설정을 변경했어요. 중간에 변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스프링이 접속 안 했을 때. 그럼 이렇게 하이픈을 붙이면 환경 설정 파일들을 새로 읽어드려요.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새로 설정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자동으로 스프링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할 때, 사용자 전환을 할 때 일반 사용자는 하이픈을 붙여서 전환을 하는 게 좋고 관리자는 하이픈을 붙이면 관리자가 관리자 디렉토리로 이동해요. 관리자의 홈 디렉토리로. 근데 관리자의 홈 디렉토리가 이동해봤자 거기서 크게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관리자는 그냥 이렇게 접속해도 돼요. 하이픈을 빼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일반 사용자는 하이픈을 붙여서
사용자를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안 붙이고 변경해 볼까요? 안 붙이고 처음에 su 스프링 안 붙이고 자 관리자에서 일반 사용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안 물어봐요. 자 보세요. 프롬프트 모양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스프링이라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냐면 우분투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우분투 디렉토리에. 그럼 여기서 스프링이가 뭐 안에 내용이 뭐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건 확인 가능한데 뭘 해볼까?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touch에서 뭐 test.txt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허가 거부 생성, 터치란 명령어로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 여기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스프링은 이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서 새로 만들거나 뭐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어요. 지 거 아니기 때문에. 남의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뭐 한 거냐면 남의 집에 가택 침입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권한이 없습니다. 스프링이. 그래서 뭐 스프링이 완전히 전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었어. su 하이픈 찍고 스프링 이렇게 전환해야 돼요. 자 이제는 비밀번호 물어봅니다. 관리자가 아니니까. 스프링 한둘셋 자 이렇게 이제 전환 하이픈을 붙여서 사용자가 전환되면 이제 바뀌었죠. 스프링 접속자는 동일해요. 그런데 디렉토리를 보세요. 현재 위치인 디렉토리가 물개 문이 표시되어 있다는 말은 스프링의 홈 디렉토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려면 pwd 해보면 되겠습니다. 홈 스프링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경 설정 파일을 다 읽고 본인의 해당 접속자의 디렉토리로 자동으로 이동한다. 그 얘기예요. 뭐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사용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하이픈은 붙일 때, 안 붙일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아까 이제 저기 누구지? 우분투에 관리자가 뭐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요거 abc.txt를 관리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분투가 이걸 함부로 삭제하거나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관리자로 접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로 접속하고 우분투로 이동하겠습니다. 홈 우분투. 관리자는 지 디렉토리로 안 갔으니까 su 해서 그냥 지금 관리자 전환만 했으니까 디렉토리가 변경이 안 돼 있어서 다시 우분투로 왔습니다. 자, 접속자는 루트고 디렉토리 보십시오. 디렉토리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자, 이 파일은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 있는데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우분투한테 없어요. 그래서 우분투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 파일의 소유자와 그룹을 각각 우분투로 변경해 줄 거예요. 나머지 파일과 똑같이 그거 할 겁니다. 자, 그게 소유자와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소유자와 그룹 변경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소유자 변경. 자, 소유자 변경 명령어는 chown입니다. 소유자명 그 다음 파일명.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똑같아요. 파일도 변경할 수 있고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chown 누구로 바꿀 건 우분투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파일이냐면 우분투 파일명이 아까 aaa.txt 요거였죠. 소유자명, 파일명 해당 파일을 해당 소유자로 변경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chown 자, 우분투로 변경할 겁니다. AAA가
abc가 아니고 abc.txt네요. abc.txt 파일이. 자, 그래 놓고 확인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방금 전에 루트로 되어 있던 게 우분투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분투로. 그 다음에 뒤에 그룹도 변경해 줍시다. 그룹. 자, 그룹 변경. 얘는 chgrp 그룹명 파일명. 그러면 chgrp 우분투 그룹도 우분투라는 그룹이 있죠. abc.txt abc.txt네요. 이렇게 변경합니다. chgrp 우분투 그룹 abc.txt 또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abc.txt는 우분투가 알아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우분투한테 돌려줬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 내가 관리자로 접속한 거 모르고 만들다 보면 관리자 파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일반 사용자에게 권한을 이제 다시 이전해 주면 돼요. 그게 chown 또 chgrp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폴더, 디렉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관리자로 계속 접속한 상태입니다. mkdir 해서 디렉토리 만들어 봅시다. 디렉토리가 뭐가 있나? 디렉토리가 아까 DDD라는 디렉토리 만들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DDD라는 디렉토리 만들고 그 다음 이렇게 할까요? VI로 열어서 DDD 안에 DDD 밑에 뭐 파일 하나 만들게요. test.txt라는 그냥 내용이 글자가 아무거나 있는 텍스트 파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VI로 열어서 만드세요. VI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VI DDD 안에 test.txt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mkdir 우선 DDD라는 디렉토리 만들고 항상 확인해 보십시오. 만들어졌는지.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vi를 이용해서 DDD 안에 test.txt를 만들겠습니다. test 뭐 아무거나 슝슝슝슝 하고 ESC 키 누르고 콜론 찍고 WQ 자,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DDD도 있고 그 다음 DDD 안에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DDD 안에도 test.txt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DD 디렉토리도 루트고 DDD 안에 방금 전에 만든 test.txt도 루트예요. 이제 두 개 변경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다. 디렉토리와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첫 번째 소유자 변경할 건데 이제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내의 파일들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 아까 OWN이었죠? 원래 여기에 우분투고 디렉토리 변경할 건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이 있어요. 대문자 R 옵션. R은 아까 RMR 할 때도 그렇고 유저 딜 할 때 R도 그렇고 R은 뭔가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리커시브인데요. 리커시브. 응? 디렉토리 포함, 하위를 포함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DDD 디렉토리와 그 내에 있는 파일을 모두 한꺼번에 변경하겠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 변경. 그 다음에 똑같이 그룹 변경도 하면 되겠죠. R 대문자 R 우분투 DDD 이래 놓으면 디렉토리도 변경하고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도 한꺼번에 변경. 일괄 변경. 그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확인 다 하세요. GRP, OWN, 대문자 R, 우분투, DDD, R, 우분투, DDD. 그 다음에 GRP, R, 우분투, DDD. 자, 현재 디렉토리도 확인해보면 아까 얘가 DDD 디렉토리가 루트였는데 우분투로 바뀌었고, 그 다음 DDD 디렉토리를 보면 안에 있는 test.txt도 우분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꺼번에 일괄 변경하는 건 대문자 R 옵션입니다. 그게 소유자 변경하는 내용이요. 소유권, 그 다음에 그룹 변경, 그 다음에 허가권을 해야 되는데 허가권이 내용이 좀 기니까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잘리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뒤에 허가권 변경하는 건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어떻게 못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